네, 안녕하세요. 양사장입니다. 자, 스토브리그 끝나지 않았습니다. LG 트윈스, 하나에서 방출된 장시환, 삼성에서 방출된 김민수, 두 명의 선수를 데려오면서 정말 요만큼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뎁스를 갖추기 위해서 조각을 좀 채워 넣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이 1군에서 뭐 한 경기도 안 뛸 수도 있어요. 내년 시즌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4경기를 치르면서 LG 트윈스가 또 2025 시즌에 우승을 했고 내년에 또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변수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가 복권 한 장 사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사서 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본전이라도 찾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소소하게 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을 또 노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FA로 이 선수들이 온 것도 아니고 뭐 단연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팀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팀을 떠났지만 또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또 데려와 보는 거 정말 좋은 부지런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라스트 유니콘 장시환 선수가 LG 트윈스로 왔습니다. 한화에서 방출된 1987년생 오른손 투수 장시환 선수가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장시환 선수는 북일고 출신이고요. 2007년 1화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현대 유니콘스에 지명이 됐습니다. 이후에 히어로즈, KT, 롯데, 하나를 거쳐서 LG 트윈스에 입단을 했고 416경기 출장을 했습니다. 뭐 선발로도 뛰었었고 개투로도 마무리로도 이렇게 활약을 했었었는데 29승 74패 34세이브 35홀드 5.31의 기록을 남겼고 사실 이렇게 조금 패도 많고 기록도 평균 자책점이 높지만 이 선수를 계속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기회를 안 주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구속도 잘 나오고 이런 몸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 이 선수는 원래 개명전의 이름이 장효훈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즈에 있을 때 염경엽 감독과 같이 또 한솥밥을 먹었던 기대주였고 이제 장효훈에서 장시환으로 개명을 해서 예전에 이제 염경엽 감독이 장시환이 누구냐 했을 때 장효훈이 개명을 했다. 개명 사실을 모르고 이제 기록이 좋으니까 퓨처스에서 이 선수를 쓰기 위해서 또 눈여겨봤던 선수고 오랜만에 이제 장시환 선수도 베테랑이 되어서 염경엽 감독도 이제 우승 2번을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장시환 선수. 사실 2025 시즌에는 퓨처스 9경기 등판에 그쳤습니다. 중간에 어깨 부상도 좀 있어서 쉰 기간이 있었는데 어깨 부상에서 돌아와서도 장시환 선수가 어쨌든 기록도 나쁘지 않았고 특유의 어떤 빠른 볼의 구속이나 구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에서 기회가 없었느냐? 하나 투수진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특히나 2025 시즌에는 뭐 젊은 선수들 또 베테랑 불펜들 할 거 없이 정말 탄탄한 불펜진을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상 장시환 선수의 자리가 없었고 FA 계약을 이제 모두 끝냈죠. 하나와 FA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FA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선수단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방출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민재 선수도 같이 방출이 되는데 장민재 선수는 구속이 좀 안 나오는 스타일이라면 장시환 선수는 일단은 150kg에 가까운 140kg 후반대의 구속을 유지하고 또 커브가 장점인 투수기 때문에 다른 팀에 가면은 또 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방출생 검토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제외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서 이 선수는 하나에서 오래 뛰기도 했고 해서 은퇴를 하는구나 싶어서 다루지 않았는데 온다면은 만약에 기량 면에서는 아무래도 장민재 선수나 뭐 이런 다른 방출 투수들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1군에서 뛴 게 2024 시즌인데 1군 30경기 33과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5.1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관리라고 해요. 정말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물론 지난 시즌에는 어깨 부상이 있긴 했지만 큰 부상 없이도 오랫동안 구위와 구속을 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김진성 선수만큼 몸 관리를 또 잘하는 선수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아쉬운 부분은 멘탈 관리, 수비 실책이나 뜻하지 않게 4사구가 나왔을 때 한 번에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만 좀 개선을 하면은 충분히 1군에서 한 30이닝 정도는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김강렬 선수에게 기대한 역할 정도는 장시환 선수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오재일, 정훈, 황재균, 현대 유니콘스 출신 선수들이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시환 선수가 마지막으로 남은 최후의 현대 유니콘스 출신 현역 선수입니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또 현대에서 선수, 프런트, 코치로 또 지도자 생활까지 했던 우리 또 염경엽 감독님 다시 재회를 했죠. 장시환 선수가 히어로즈 때도 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시환 선수가 내년에 1군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LG 트윈스로 왔습니다. 삼성 출신 포수 김민수 선수인데요. 사실 이 선수가 한화에 먼저 입단을 했습니다. 대구 상원고와 영남대 출신으로 2024 2차 2라운드로 나름 기대를 받고 이제 한화 이글스에 입단을 했는데 한화에서 조금 뛰다가 권혁 선수가 하나로 이적을 하면서 삼성으로 김민수 선수는 보상 선수로 또 이적을 했고요. 강민호 또 김태군 선수가 삼성에 몸담던 시절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밀리면서 삼성에서는 주로 세 번째 포수, 네 번째 포수 또 이 백업 포수나 이 자리에 젊은 선수들을 키우느라 1군에서 설 자리를 좀 잃었고요. 2025 시즌을 끝으로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을 해서 새 팀을 찾고 있었는데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 선수 지난 시즌 퓨처스 21경기 3할 3푼 3리의 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1군 통산 160경기에 출장을 했던 김민수 선수인데요. 사실은 김민수 선수도 삼성이 강민호라는 또 포수를 FA로 데려오면서 주전으로 좀 도약할 수 있는 시기에 사실 성장도 조금 정체가 됐었고 강민호라는 대형 포수가 오면서 백업을 또 노려야 했는데 백업 자리도 이제 김태군으로 채우고 또 뭐 이병헌, 김재성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면서 사실 김민수 선수는 좀 퓨처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약간 번뜩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체구는 작지만 수비력이 좀 강점이 있어요. 블로킹도 나쁘지 않고 원래는 이제 프레이밍이 약점이었는데 ABS 들어와서 프레이밍 걱정 안 해도 되고 송구할 때 팝타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송구 동작을 보시면은 주자가 뭐 1루에 있든 2루에 있든 3루에 있든 빠르게 견제를 해서 도루하는 주자를 잡고 또 리드 좀 많이 나가 있는 주자를 잡는 모습을 1군에서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자를 견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투수들과의 호흡도 문제 없을 걸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최채흥 선수랑 다시 만나게 됐는데 최채흥 선수랑 삼성에서 호흡도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사실 이 선수는 시즌보다는 이 양준혁 자선야구 대회에서 가오나시를 비롯해서 이제 오징어 게임 5일남시 다양한 분장으로 우리 또 야구 팬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MVP급 활약을 매년 또 보이고 있는 자선야구의 스타입니다. 김민수 선수가. 그래서 굉장히 또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목을 받았던 선수고 이 선수가 당장 뭐 이주원 선수 대신에 기회를 많이 받고 뭐 이건 아닙니다만 지금 퓨처스에도 김성우 선수의 입대로 포수 자리가 조금 부족하고 또 포수도 비상 포지션으로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준태 선수와 함께 세 번째 포수, 네 번째 포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부상 빈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부상 빈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프로 12년차의 베테랑이지만 사실 경기 출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필요할 때 있어야 하는 게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포수인데 과연 LG에서는 얼마나 또 쓸 수 있을지 일단 포수 보험용으로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영입은 뎁스 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올해도 사실 선수단에 부상이 많았고 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내년 시즌에도 이거에 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의 선수단 보강이고 사실 2차 드래프트로 이런 빈자리를 채우면은 원소속 구단에 최소 2억 원의
이적료가 발생을 합니다. 1라운드 4억 원, 2라운드 3억 원, 3라운드 2억 원. 근데 이제 방출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은 원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당 선수한테 2026 시즌 연봉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적게 또 쓸만한 선수들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방출 선수 영입 성공 사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박이 났던 게 이제 김진성 선수죠. NC에서 방출되기 직전에 7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했었던 김진성 선수가 LG에서는 개선을 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자원으로까지 발돋움을 했고, 또 이성우 선수도 사실 SK에서 방출되고 LG로 왔는데 와서 또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장시환 선수와 김민수 선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방출이 됐지만 또 LG에서 충분히 또 쓸 수 있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아서 데려온 거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한다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뭐 뎁스 얘기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퓨처스에서도 무조건 경기를 뛴다고 해서 선수가 성장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야구는 또 실제 야구는 게임이랑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 밖에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재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으면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준비된 베테랑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이것도 뎁스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퓨처스에서 어린 선수들한테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활약만 해줘도 충분히 영입의 목적은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선수 환영하고요. 내년 시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출 선수까지 알차게 보강을 한 LG 트윈스의 스토브리그, 또 아직 소식들이 좀 남아있죠. 뭐 코칭 스태프라든지 등번호라든지 스프링 캠프 명단, 이런 것들도 앞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엘친마당에서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